아, 비가 와서 이동 중에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악천후에 또 스튜디오로 가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스튜디오가 물에 잠긴 건 아닌데 어때 비 오는 날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아, 제가 아침에 영상을 이제 오다가 찍을 때만 해도 오늘 뭐 그냥 뭐 조금 오르고 내리는 정도였겠구나라고 했는데 오전 중에 아주 그냥 엄청났습니다. 그쵸? 예, 폭락을 하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진짜 뭐 변동성이라는 것이 엄청나서 저는 이 한국 증시가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 참 걱정이에요. 왜냐면 이게 근데 뭐 수익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이게 명색이 그래도 경제 대국인데 주식이 이 모양이래 가지고 이게 뭐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것도 헷갈리고 아주 그냥 무서워졌어요 지금. 매우 지금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예. 뭐 정말 뭐 이해할 수가 없어. 넌센스인 것 같아요. 보면 넌센스. 저는 그래서 좀 실망입니다. 사실 한국 증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냥 그러네요. 씁쓸해요. 좀 반등을 해서 한 7,500 정도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는데 크게 바라지도 않고 왜냐면 뭐 자존심이 있잖아. 그래도 뭐 한 9,000까지 갔으니까 한 7,500 정도만 갔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뭐 이게 뭐 전혀 뭐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처럼 돼버렸으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뭐 지금까지 예측한 거는 좀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보신 분들이 이제 뭐 리딩방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뭐 신통하다는 말씀도 듣고 참 재밌는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상식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식 지금 보는 게 상식. 예. 그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은 일단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 예측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하이닉스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하이닉스는 위험해요. 삼성전자는 그나마 그리고 삼성그룹주 이쪽이 좀 저는 그나마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반등을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지금 뭐 15일날 뭐 저기 실적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네. 전반적으로 미국으로 날아간 것도 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게 다 예측돼서 간 건지. 아니 하여간에 좀 SK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전부터 소고린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에, 깔끔치가 않은 것 같아. 예. 스스로 개발한 게 없잖아요. 다 그냥 불화받은 거에다가 뭐 그런 로비로 점철된 회사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뭐 거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대부분 다 이제 회사라는 게 뭐 내부 로비 뭐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다 가져오고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뭐 SK 뭐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네요. 물론 하이닉스도 뭐 안 되는 걸 이제 인수했으니까 그 공로를 인정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참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룹 자체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그룹 계열사 갖고 있는 시너지가 SK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시너지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개별 계열사의 어떤 그 완성도도 높고 그 시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전자지만 뭐 증권이든 뭐 중공업이든 뭐 전기도 그렇고 다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삼성그룹 주로 좀 이동하는 게 좋겠다. 그나마. 그러니까 향후에 좀 반등을 좀 기대한다면은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예. 반등을 할 거면.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또 하나 이제 당부 드릴 건 뭐냐면 반등을 하더라도 6,500에서 7,500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그 이상으로 그게 급반등을 하거나 폭등을 할 일은 없어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이 없어요. 예. 돈이 없어요, 시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를 꺾었어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만약에 뭐 외국인이 좀 들어와서 매수를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서 개인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있다면 마지막 하나 기댈 만한 건 외국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인이 뭔가를 많이 사기에는 상당히 돈이 없고 이미 많이 샀고 또 그걸 또 손절하면서 많이 또 이제 나갔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자기가 마이너스가 된 상황에서는 돈이 있더라도 그걸 다시 집어넣기가 되게 싫잖아요. 마음이 상한 것처럼 마상이잖아, 마상.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막 매수가 막 격렬하게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금 반대면이 뭐니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도 원활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상처가 좀 아물어야 될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좀 주식으로 다시 또 돈 버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오늘도 뭐 기사 봤지만 외국인도 물렸어요. 외국인이 안 물렸다 그러는데 외국인 물렸습니다. 예, 물린 외국인이 있어요 지금. 외국인도 처음부터 샀던 외국인만 돈 벌었어요. 예. 어떻게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다 모든 걸 다 그냥 하겠습니까? 왜냐면 우리도 사모펀드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뭐 펀드 같은 거 하면은 지금 이제 오르니까 막 이제 고객들이 야 왜 안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탄 거지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위주로 하시고요. 네, 삼성전자 위주로 하고 삼성그룹주 위주로 하고 대신 급반등을 기대하지 말아라. 네. 급반등을 기대하지 말아라. 폭등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수는 7,500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7,500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갈 것 같고 뭐 제가 리딩방 아닌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냥 제 느낌이 뇌피셜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청년의힘은 뇌피셜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뭐 해안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에 떠오르는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한테 뭐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제가 예전에 또 독실하게 또 교회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단순히 어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상식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이렇게 굽어 보면은 이렇게 상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상식으로. 이럴 때는 상식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것보다 상식이 맞아.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융이라는 것은 지금 심리야. 예. 금융은 경제라기보단 정치에 가까워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경제적 어렵도 없지만 심리가 일단 꺾였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500 정도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800인데 6,500 정도에서 지지선을 형성하지 않겠냐, 바닥이지 않겠냐 싶은데 그 바닥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걸 막 딛고 막 반등하기 이게 아니라 6,500 딛고 다시 또 6,800 갔다가 좀 오르면 또 뭐 호재 같은 거 있으면 7,200~300까지 갔다가 7,500까지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온다는 거죠. 네,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11월까지는 좀 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어떤 상태가. 네.
11월. 그러니까 중간 선거까지는 그렇게 갔다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거나 미국 증시에서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1월까지 미국 증시가 좀 오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더 이상 이제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랠리까지 다 하고 해서 내년 정도로 아마 넘어가지 않겠냐. 제 생각에 아니면 더 좋지, 아니면 더 좋은데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컷은 맥시멈이 8,000이고요. 맥시멈이 8,000이고 그냥 적정은 7,500도 높다. 그래서 7,200, 300에서 아마 맥시멈을 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9,000까지 되면 너무 좋고요. 근데 그렇게 될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는 국제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지금 보강이 되고 뭐 금리가 내린다든지 금리가 내린다든지 또는 중동 전쟁이 빨리 끝나버려 가지고 유가가 거의 뭐 50달러 정도까지 폭락을 해서 개빈 워시가 더 이상 뭐 금리를 올리니 많이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유가가 폭락을 하고 그러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유동성이 좀 생기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좀 이제 사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정말 수급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이 뭐 갑자기 뭐 장롱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올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는 외국인에 의해서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어려운 상황.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 세금을 이제 물린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뭐 이재명 정부가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부동산으로 갈 돈을 다시 한번 증시로 밀어넣어서 부동산에서 거의 이제 아예 그냥 기대 심리를 확 꺾어버린 다음에 그 돈이 이제 증시로 들어가게끔 해서 아마 이렇게 뭘 올리려고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부동산 중에서 외국인이 산 부동산도 되게 많잖아요. 특히 중국 사람들. 중국 자금이 이제 증시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생각도 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런 뇌피셜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요런 정도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또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우진이라든지 뭐 각독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홍춘욱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말씀을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저처럼 이렇게 이제 다각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얘기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아마 증시를 좀 올리려고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냥 뇌피셜 예측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자금은 이제 증시로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이제 보유한 부동산 같은 경우를 좀 이게 좀 더 기대를 할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 고액 자산가들의 그 부동산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뭐 40억, 50억 이상 되는 이제 부동산들을 지금 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부동산을 이제 있는 자금을 증시로 좀 끌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용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레버리지 ETF라든지 신용을 써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정도의 계급 말고 실제로 그냥 돈 자체로 그냥 본주를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노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을 부양하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8,200~300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6,500에서 7,500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그런 개념에서 일단은 지금 한국 증시를 바라보면은 얼추 맞으실 거다. 그러니까 내일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5일날 이제 SK가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SK가 마지막에 좀 올랐잖아요. 엄청 빨아지다가.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망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예. SK는 앞으로 우리한테 별로 이렇게 좋은 것보다 실망을 많이 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늘상 SK는 항상 그래왔고, 예, 한국의 국민들에게 즐거움보다는 아픔을 많이 준 예, 그런 어떤 역사가 있잖아요. 예, 옛날에 뭐 SK 글로벌도 그렇고, 예, 많았지 않습니까? 예.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바사, SK 바사라고 하죠. 예, 거기도 상당한 아픔을 줬죠. 아무튼 제가 뭐 주식 잘 모르는데도 그냥 그 정도 제가 알 정도는 정말 뭐 정말 많이 그런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무조건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주 위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늘 삼성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 외에는 별로 진짜 위험하다. 예, 확실한 이익이 나오는 것도 그거밖에 없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그룹주, 삼성전자 위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주가 지수가 6,500, 7,50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 이상을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가지고, 사실 뭐 6,800에 사서 7,500까지 가봐야 뭐 얼마나 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이제 뭐 얼마 수익 내지 못할 거를 가지고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굳이 뭐 그걸 팔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폭락을 할 것 같지도 않아. 여기서 더 내려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5천이니 뭐 4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그러기에는 이익이 너무 많이 나. 예. 거기까지 내려가기에는 지금 이 규모가 너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6,500 정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내려가기도 좀 힘들다. 거기서 내려가기도 또 힘들어요, 또.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그냥 거의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거 잔고들도 거의 소멸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도 거의 소멸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왔다 갔다 하는 행보세로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올해 한국 증시를 보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뭐 확 오를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11월까지 뭐 선거가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이제 뭐 중간 선거를 어떻게 이제 치르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증시를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개빈 워시가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개빈 워시가 완전히 FM이에요. FM.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증시를 올려가지고 할 것 같은 느낌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까? 증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증시는 그냥 아주 기대를 못할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그렇게 길지 못할 것 같고. 아무튼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나니까 일단 뭐 미국으로 막 옮겨가가지고 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 올해는 그냥 이렇게 심하이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7,500에서 8,000까지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 6자는 좀 아니다. 예, 쪽팔린다 6자는. 예, 그래도 9,000까지 갔었는데 6자는 쪽팔리가 않냐. 그래서 연말에 크리스마스니 뭐 찬바람 불 때 8까지만 만져보고, 그리고 내년에 뭐 이렇게 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9,000까지 갈 수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정말 뭐 제가 리딩방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저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저도 들어보고, 다른 뭐 각독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제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결국은 항상 이 뭔가를 따는 사람들은요, 미크로보다 매크로에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눈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따요. 예. 그러니까 미크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세밀한 걸 보는 눈보다는 크게 보시는 분들이 결국은 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좋은 뭐 여행을 가더라도 날씨가 좋을 때 가는 여행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해서 뭐 여행 장소 이런 뭐 여행 운송 수단 이것부터 중요한 게 뭐였어요? 날씨잖아, 날씨. 날씨, 좋은 날씨.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상황을 가장 크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라든지 또는 정치, 국내 정치 등 종합적인 환경을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증시를 정확하게 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아주 매일 제가 무슨 뭘 사라 이렇게 말할 주제는 못 되는데, 지금같이 어려운 환란 때는 제가 얘기하는 얘기도 어느 정도 좀 쓸모가 있다. 왜? 상식으로 보니까 봤을 때는 지금은 SK 같은 거 사는 건 절대 아니다. SK는 이제 그 효용과 기능을 다 했어요. 네. 한국 증시를 9천까지 끌어올린 건 SK가 했을지도 몰라.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그 추락했던 한국 증시를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할 겁니다. 삼성이. 그러니까 SK는 첫 번째 기능을 하고 이제 사그라지는 거고, 삼성전자가 결국은 그 부활을 시키는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굳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결국은 삼성이 우리를 구해낼 것이다. SK가 구해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시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회인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